상황도 중요합니다. 안전 점검이 끝나면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제 내려갑니다. 이때가 가장 두려운 순간입니다. 한번 이렇게 흔들어 봅니다. 더 내려가지 않는구나. 고층 밧줄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작업이 이뤄지는 동안에는 이렇게 옥상과 지상에 각각 안전관리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밧줄에 매달려 외벽 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12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당시 노래를 튼 채 일하고 있었는데 아파트 주민이 시끄럽다면서 옥상으로 올라가 밧줄을 끄는 겁니다. KNN 강소라 기자입니다.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옥상 곳곳에 밧줄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아파트 외벽에 매달려 도색을 하기 위해 작업자들이 사용하던 밧줄입니다. 지난 8일 아침 이 줄이 끊어지며 작업 중이던 46살 김모 씨가 12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이 밧줄을 끄는 용의자를 붙잡았는데 다름 아닌 아파트 주민 41살 서모 씨였습니다. 술에 취해 옥상으로 올라온 서 씨는 당시 작업자가 매달려 있던 밧줄을 고업용 커터칼로 절단해버렸습니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로 노래를 틀고 일하는 한 작업자에게 시끄럽다고 항의를 한 직후였습니다. 서 씨는 작업자들이 매달린 줄 4개 가운데 하나를 자르다가 다른 쪽에서 노래가 들리자 그쪽으로 가서 줄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서 씨의 항의를 받은 작업자는 노래를 껐지만 이를 모르고 노래를 틀어놨던 다른 작업자가 사고를 당한 겁니다. 이번 사건과 공주치료감호소의 피의자가 치료한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서 범죄 관련성 유무를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찰은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KNN 강소라입니다. 이뤄지고 있는 7층짜리 건물. 작업에 앞서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벽 보수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7층짜리 건물. 작업에 앞서 밧줄 상태와 보호대를 점검합니다. 마모가 되거나 하면 다음에 사용을 또 못하니까 이런 플라스틱 재질이나 금속 재질이나 안전모와 같은 기상 상황도 중요합니다. 비가 오면 거의 저희 이제 루프 공들은 일을 못한다고 봐야죠. 위험하고 젖고 미끄럽고 이런 난간에서도 걸어 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안전 점검이 끝나면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제 내려갑니다. 이때가 가장 두려운 순간입니다. 한번 이렇게 흔들어 봅니다. 더 내려가지 않는구나. 고층 밧줄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작업이 이뤄지는 동안에는 이렇게 옥상과 지상에 각각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도록 지침이 마련돼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벽 보수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7층짜리 건물. 작업에 앞서 밧줄 상태와 보호대를 점검합니다. 마모가 되거나 하면 다음에 사용을 또 못하니까 이런 플라스틱 재질이나 금속 재질이나 안전모와 같은 기상 상황도 중요합니다. 비가 오면 거의 저희 이제 루프 공들은 일을 못한다고 봐야죠. 위험하고 젖고 미끄럽고 이런 난간에서도 걸어 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안전 점검이 끝나면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제 내려갑니다. 이때가 가장 두려운 순간입니다. 한번 이렇게 흔들어 봅니다. 더 내려가지 않는구나. 고층 밧줄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작업이 이뤄지는 동안에는 이렇게 옥상과 지상에 각각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도록 지침이 마련돼 있습니다. 신축 건물 이 5개 동 중에서 여기는 최고 높이가 16층이고 지금 이 로프가 매달린 곳은 14층입니다. LH 평택 고덕 아파트입니다. 제 왼쪽에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벽 보수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7층짜리 건물. 작업에 앞서 밧줄 상태와 보호대를 점검합니다. 마모가 되거나 하면 다음에 사용을 또 못하니까 이런 플라스틱 재질이나 금속 재질이나 안전모와 같은 기상 상황도 중요합니다. 비가 오면 거의 저희 이제 루프 공들은 일을 못한다고 봐야죠. 위험하고 젖고 미끄럽고 이런 난간에서도 걸어 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안전 점검이 끝나면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제 내려갑니다. 이때가 가장 두려운 순간입니다. 한번 이렇게 흔들어 봅니다. 더 내려가지 않는구나. 고층 밧줄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작업이 이뤄지는 동안에는 이렇게 옥상과 지상에 각각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도록 지침이 마련돼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벽 보수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7층짜리 건물. 작업에 앞서 밧줄 상태와 보호대를 점검합니다. 마모가 되거나 하면 다음에 사용을 또 못하니까 이런 플라스틱 재질이나 금속 재질이나 안전모와 같은 기상 상황도 중요합니다. 비가 오면 거의 저희 이제 루프 공들은 일을 못한다고 봐야죠. 위험하고 젖고 미끄럽고 이런 난간에서도 걸어 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안전 점검이 끝나면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제 내려갑니다. 이때가 가장 두려운 순간입니다. 한번 이렇게 흔들어 봅니다. 더 내려가지 않는구나. 고층 밧줄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작업이 이뤄지는 동안에는 이렇게 옥상과 지상에 각각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도록 지침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참. 제발 좀. 건물 청소원이 왜 로프를 타? 로프 전문가도 아니면서 왜 로프를 타? 잠시 후 도착거리. 잠시 후 도착거리.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벽 보수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7층짜리 건물. 작업에 앞서 밧줄 상태와 보호대를 점검합니다. 마모가 되거나 하면 다음에 사용을 인천 송도의 고층 아파트에서 외부 유리창 청소를 하다 추락해 숨진 30대 청년의 사고 며칠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악천후 속에서 작업이 진행됐고 작업 도중 돌발 상황까지 발생했는데도 옥상에 필수적으로 배치됐어야 할 안전관리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벽 보수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7층짜리 건물. 작업에 앞서 밧줄 상태와 보호대를 점검합니다. 마모가 되거나 하면 다음에 사용을 또 못하니까 이런 플라스틱 재질이나 금속 재질이나 안전모와 구명줄 등 안전용구 착용은 필수. 비바람 같은 기상 상황도 중요합니다. 비가 오면 거의 저희 이제 루프 공들은 일을 못한다고 봐야죠. 위험하고 젖고 미끄럽고 이런 난간에서도 걸어 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안전 점검이 끝나면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제 내려갑니다. 이때가 가장 두려운 순간입니다. 한번 이렇게 흔들어 봅니다. 더 내려가지 않는구나. 고층 밧줄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작업이 이뤄지는 동안에는 이렇게 옥상과 지상에 각각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도록 지침이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나흘 전 30대 청년이 숨진 인천 송도 현장의 옥상에는 관리자가 없었습니다. 아파트 2개 동에서 물청소를 했던 만큼 옥상에 2명, 지상에 2명이 있어야 했지만 당시에는 단 1명, 그마저도 지상에 있었습니다. 밑에 안전이 딱 1명 있었어요. 위에도 있어야 되고 아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총 4명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1명밖에 안 돼요. 사고가 난 아파트 옥상의 알루미늄 난간은 작업 도중 주저앉는 현상이 발생해 모서리 부분이 더 날카로워진 상태였습니다. 작업 밧줄을 약화시킬 수 있는 중대 변수가 생긴 건데도 상황 변화를 점검하던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피해자가 착용했던 보조 안전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도 의문인 가운데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이 달린 줄인데 저희는 이제 그런 보호 장비 쪽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고 당일 인천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 비까지 내렸습니다. 작업 중지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았더라도 안전수칙을 엄수해야 할 이유는 많았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밧줄 아래에서 뒤에 컨덕터가 갔습니다. 아래를 내다보니까 놀랍게도 21층에서 한 여성이 인부들의 밧줄을 절단하고 있었다는 것 같다. 자신이 거주하는 집까지 인부들이 못 내려오게 하려고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인부 다행히 주민의 도움으로 발빠르게 구조될 수 있었고요. 현지 경찰은 잘린 밧줄을 확보해서 인부들로 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왜 밧줄을 잘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아파트 외벽에 2명의 남성이 지금 매달려 있는데 이들은 외벽 페인트 칠을 하던 인부들입니다. 아래쪽에 매달려서 페인트 칠을 하던 인부가 갑자기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서 집 안에 들어오고 알고 보니까 저 인부가 인천 송도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외벽 청소를 하던 30대 노동자가 출근 나흘 만에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런 추락 사고가 끊이질 않는 이유를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송도의 30층짜리 아파트. 움푹 패인 하단에 밧줄과 작업대가 떨어져 있고 근처에서는 안전모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낮 11시 40분쯤 이 아파트 외벽에서 유리창 청소를 하던 33살 노동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외벽 보수공사를 맡은 용역업체에 입사해 일을 시작한 지 불과 나흘 만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화단 관목이 으스러져 있고 위로는 끊긴 작업줄이 마구 뒤엉켜 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시작된 작업은 강한 비바람이 부는 속에서도 강행됐습니다.
경찰과 고용당국은 아파트 옥상 난간의 알루미늄 판에 밧줄이 여러 차례 쓸리면서 끊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부위에 소방 호스가 덮여 있었지만 같이 찢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보호대도 끊어진, 보호대 손상이 이렇게 가가지고 목도 끊어진 거예요. 소방 호스인가 이거 사용하는데 거기도 이게 현장에 찢어진 게 있더라고요. 지난해부터 건물 모서리 등 날카로운 부분에 밧줄이 잘리거나 손상될 수 있는 경우 보호덮개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지만 보호덮개의 조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작업용 밧줄 이외에 보조 안전줄도 매서 사고를 방지하도록 돼 있지만 사고 현장에서는 이마저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9월 여기서 불과 3km 떨어진 49층 아파트에서도 외벽을 청소하던 29살 청년이 추락해 숨졌는데 당시에도 보호덮개나 안전줄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고층 건물에서 밧줄에 매달려 일하다 숨진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외부 유리창을 청소하던 20대 노동자가 작업용 밧줄이 끊어지면서 15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 청년은 해당 아파트에 오늘 처음으로 출근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화단. 바닥에 작업용 밧줄과 장화 등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아파트 외벽 유리창을 청소하다 추락한 29살 노동자가 쓰던 도구들입니다. 이 노동자는 49층 옥상에서 시작해 2시간가량 청소를 하며 내려오던 중 15층 높이에서 밧줄이 끊겨 떨어졌는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청소하다가 추락했대요. 심정지 상태여가지고 저희가 처치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했다 하거든요. 사고 당시 노동자 6명이 한조로 작업했고 1층에는 신호수와 현장 소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조 밧줄 없이 작업용 밧줄 하나에 의지해 작업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밧줄은 아파트 외벽에 붙어있는 돌출 간판 모서리에 쓸려 끊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기 모서리가 간판 쪽에 감철이다 보니까 아마 거기 스쳐가지고 끊어지지 않았냐. 좌우로 움직여가면서 닦고 그다음에 또 옆으로 옮기고 하는데 한 달 전부터 시작된 해당 아파트 외벽 유리 청소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는데 숨진 노동자는 오늘이 이 아파트에 처음 일을 나온 날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첫 일용직으로 오신 분이에요. 5번은 계속 오셨던 분이고. 경찰은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인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외부 유리창을 청소하던 20대 노동자가 작업용 밧줄이 끊어지면서 15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 청년은 해당 아파트에 오늘 로프에 매달린 외벽 노동자들의 현실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들여다보니까 중대한 모순이 있었습니다. 대개 이런 경우에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규정대로 하면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서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프공들은 밧줄을 묶을 곳이 없을 때 가장 난감하다고 말합니다. 줄을 내리고 허공에 매달린 뒤 발로 밧줄을 걷어 올려 묶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작업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작업을 안 하면 일할 수 있는 현장이 몇 군데 없어요. 아찔해 보이지만 법을 어긴 건 아닙니다. 법에는 로프를 어디에 어떻게 묶든 규정이 없습니다. 달비계 작업 규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비계는 의자가 아니라 다리 밑을 고치는 현장에서 여러 명이 올라서는 발판입니다. 이미 고정돼 있기 때문에 로프 작업처럼 매듭을 묶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고소 로프 작업은 결코 달비계가 아닌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다 보니까 엉뚱한 규정을 적용을 한 거고. 규정대로 하면 더 위험한 상황도 일어납니다. 규칙엔 달비계 폭을 40cm 넘게 하라고 돼 있지만 로프 작업자들은 의자를 그렇게 크게 만들면 이동이 어려워진다고 말합니다. 근데 만약에 40cm라면은 제가 이 의자에 앉았을 때 요만큼 남게 되잖아요. 근데 엉덩이에 받치는 뒤에 의자가 있다면 제가 중심을 잡지를 못해요.
줄을 얼마나 내려야 안전한지, 줄이 잘리지 않도록 뭘 대야 하는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검찰이나 법원에 가서 다 이것은 해당되지 않는 규정이다, 맞지 않는 규정이다 해가지고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소로프 작업에만 적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나중에 검찰이나 법원에 가서 다 이것은 해당되지 않는 규정이다, 맞지 않는 규정이다 해가지고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소로프 작업에만 적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의자에 앉았을 때 요만큼 남게 되잖아요. 근데 엉덩이에 받치는 뒤에 의자가 있다면 제가 중심을 잡지를 못해요. 줄을 얼마나 내려야 안전한지, 줄이 잘리지 않도록 뭘 대야 하는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검찰이나 법원에 가서 다 이것은 해당되지 않는 규정이다, 맞지 않는 규정이다 해가지고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소로프 작업에만 적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JTBC 규정이다 해가지고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소로프 작업에만 적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자,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한 남성을 처벌해야 한다는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산둥성의 아파트입니다. 도색 작업을 위해 한 노동자가 안전 로프를 연결하고 외벽에 매달려 있는데요. 그런데 한 남성이 창가로 나와선 이 안전 로프를 끊겠다며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위협적으로 구는데 자신의 집에 페인트 칠을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네요. 영상이 펴지자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한 남성을 처벌해야 한다는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산둥성의 아파트입니다. 도색 작업을 위해 한 노동자가 안전 로프를 연결하고 외벽에 매달려 있는데요. 그런데 한 남성이 창가로 나와선 이 안전 로프를 끊겠다며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